일산의 킨텍스 그 대화마을이라는데 거기에 일대가 저희 시댁 땅이었어요. 집도 이제 아파트 날라가고 땅 날라가고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일단은 거기로. 밤이 어두울수록 그 아침은 더욱 밝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한 지 한 2년 정도 안 됐을 때 500만 원 정도. 뭐 지금 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해답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그냥 주부였고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성격도 별로.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안 갖추고 있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충, 오늘은 뮤지컬 배우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김고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뮤지컬 배우 얼마나 하셨어요? 20살 때 이제 뉴욕으로 유학 가서 배우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 30살 때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공연도 하고 그러시고. 네네네. 투비오 나투비, 뭐 왕가나 뭐 이런 작품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에서도 공연했었고. 예. 그쪽으로 쭉 나가실 생각이셨죠? 예체능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경제력을 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두 분이 이제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두 분 다. 하고자 해서 반대는 해주지 않으셨는데 지속적인 후원이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가는 혜택적인 부분이나 오디션 부분이나 레슨 부분들이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 그렇게 재능이 많았던 건 같지는 않고요. 그 뮤지컬을 그렇게 젊었을 때 하셨고, 네. 그 다음에 뭐 인생의 전환은 어떤? 전화는 제 직업을 이제 주부로 바꾼 거죠. 결혼하셨고. 네, 바로 결혼을 했죠. 네. 우리 김상효 사장님 그때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자꾸 말을 뱉으라고 하잖아요. 네. 주위 사람들한테 아유 돈 많은 남자 나 소개해봐 시집가게 이 얘기를 계속 했더니 진짜 제 아는 언니가 너 진짜 돈만 많으면 돼? 그냥 일단 소개만 해봐. 그리고 만났는데 저분이 나오셨어요. 저희 신랑이 맨날 제 빚 갚아주고 저를 데려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당시 이제 뮤지컬 하면서 좀 빚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빚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얼마냐 얘기했더니 바로 갚아줘서 그냥 왔어요. 2003년도. 그때 김상효 사장님 월에 얼마 벌고 계셨어요? 네, 그다 연봉 2억은 나왔죠. 대화동 땅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산의 킨텍스 아시죠? 그 앞에 건너편에 그 대화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알죠. 거기에 일대가 저희 시댁 땅이었어요. 그 땅 부잣집 셋째 아들이라 그래서 큰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이라서 부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토지 보상금 100억 정도 됐다고. 네네네. 저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받고 남편이 다 받았죠. 저야 3살 터울에 애들만 키우다 보니까 오로지 애들한테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남편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바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오는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그냥 쓰라는 대로 써도 별 잔소리도 없고 뭐 카드를 아무리 긁어도 문자가 가도 별로 얘기가 없어서 뭐 너는 돈이 얼마가 있냐 어떻게 벌어오냐 뭐 이런 걸 한 번도 물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차 사달라 그러면 사주고 애들 그 유치원을 1인당 거의 원비가 100만 원짜리 놀이학교를 보냈었어요. 놀이학교. 독일식 놀이학교. 그때 당시에 사장님께서 연봉이 2억이 넘으셨으면 그 연봉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연봉 2억이면 대단한 수익이니까. 우유곡절이 하나 생기셨죠. 네, 저희 신랑이 증여도 많이 받았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소득적인 부분도 괜찮고 막 이러니까 이제 친구가 원래 사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회사를 하나를 넘겼는데 그게 엄청난 빚이 많았던 회사. 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얘기를 한다라거나 뭐 고민을 얘기한다라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심각한 상황이 돼서 제가 알았을 때는 한강대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를 술 먹고 울면서 자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전라도 쌍욕을 엄청 해주셨다고. 뭐예요? 한 번만 제가 자를 테니까 한 번만. 그대로 해도 돼요? 이런 씨발 울면서 막 사정하고 그러면 왠지 더 이렇게 그분이 마음을 못 잡을 것 같고 그 사람 상대를 화가 나게 해가지고 금액 좀 얘기해 주세요. 재산이 근데 저희 신랑 말로는 한 50억 가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앞을 지나실 때마다 가슴이
돌아가시겠어요 이렇게? 진짜 있어요. 그 자리에. 근데 진짜 그 우리 땅에 지금 막 빌라도 들어오고 저희 동네에 막 뭐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일단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기 어렵고 또 이미 애들도 있고 하니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지금 두 분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네. 상황을 만드셨다는 게 두 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생전해보지 않은 일도 네. 하셨던 걸로 제가 얘기 들었고. 제가 좀 성격이 굉장히 좀 단순한 성격이에요. 빠르게 그냥 정리를 그냥 다 해버려라고 뭐 파산 신고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나도 뭐라도 해보겠다, 돈이라도 좀 벌어보겠다. 근데 저희 신랑은 이 멘탈이 계속 안 올라오고 거의 술로 이렇게 이제 많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 안에서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카드도 막혔지. 집도 이제 아파트 날라가고 땅 날라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압이 당했던 그 장소에 그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일단은 거기로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누가 나를 써주겠어요. 영업직이나 이런 거는 또 자신도 없었고 첫 번째 이제 제가 직업을 가사 도우미 파출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가사 도우미를 쓰시던 분이 네. 갑자기 네. 가사 도우미를 하게 되면 심적으로 보통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으셨어요? 앞머리는 있어가지고 직장 엄마 집만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알고 지냈던 상황이라 이렇게 이제 도우미를 쓰시는 집안들의 엄마들하고 친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그렇게 하셔서 저희 회사를 만나게 된 계기는 그러면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애들을 키웠는데도 저는 정말 애들 유기농 아니면 안 먹이고 이랬는데 애들이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모세기관지염, 우리 애들은 둘째 아이는 특히나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약을 먹으면 거의 탈수할 정도로 설사를 하고 이런 아이였기 때문에 건강에 관한 니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건강에 관한 책이나 환경에 관한 책을 제가 많이 읽었고 뭐 그릇 하나 냄비 하나도 그런 거 나오는 거를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엄마였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뭐 시중에 좋다라는 것도 많이 먹여봤고 민간요법, 한의원 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너무 안 먹으니까 비염 애들은 목이 늘 부어 있으니까 음식을 잘 못 삼켜요. 그 밤에도 이렇게 자꾸 깨고 그러니까 키도 작고 엄마 입장에서는 영양이라도 넣어주자라고 생각해서 섭취하기 시작했던 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항상 수족구나 독감 이런 거를 항상 1순위로 걸린 그래서 뭐 우리 준성이 다미 때문에 뭐 이렇게 돌았다 뭐 엄마들 사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났는데 애들이 굉장히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라는 시간이 소비자의 시간이 좀 있었죠. 힘든 상황이 됐는데 카드가 다 막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 제품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 엄마 입장에서. 파출부 해가지고 일당 받은 거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애들 거 하나 두 개씩 이제 예약 구매 못하고 이렇게 먹이다가 정확하게 이 플랜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으로 보게 됐고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러한 거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많이 있었던 건 그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사주고 먹이기도 했고 이런 걸 권유를 받았을 때 이런 일은 굉장히 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되고 영업을 잘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플랜을 딱 듣고 여기는 완전히 다르다. 제가 놀랬던 건 그 추가비씨 부분에서 저는 확 비전을 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추가비 씨가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무한대 소득. 저는 돈은 벌지는 못했지만 많이 썼잖아요. 저희 신랑하고 뭐 외국 나가고 그러면 그냥 가방 2개 정도는 사들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보면 이제 엄마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이런 것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저는 통만 커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별로 양에 차지는 않았는데 이 소득을 보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일단은 제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월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목표였어요. 그때 통만 커가지고 5천이요? 우리 신랑이 그때 한 2천만 원은 벌었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제 마음에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네. 믿는 대로 된다고. 네. 비전을 봤다고 해서 일이 막 팍팍팍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 안 해보신 일이고 어떠셨어요?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성장하신 분이었어요. 아시는 박성자 스폰서님이신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이 비전이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는 이 일을 먼저 해본 사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박성재 스폰서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내 미래의 모습이면 이건 무조건 되는 일이다. 처음에 당연히 못했죠. 안 해본 일이니까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는 또 성격이 먼저 다가가거나 누군가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처음에 그런 게 조금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그 영양제 가이드북을 보고 이게 최고다 하고 그냥 막 열정을 다해서 침을 튀기고 얘기를 하고 내 얘기만 하고 뭐 인맥이 없잖아요. 네. 애기 엄마들은 아이의 친구 엄마 위주로 많이 뭉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제가 애들 보냈던 그 유치원 친구 엄마에게 찾아갔어요. 왜냐면 그쪽에 엄마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 보낸 유치원이잖아요. 뭐 의사의 사모님들, 뭐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가서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엄마가 저를 딱 보더니 저희 딸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엄마 이런 거 여기 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더니 저를 딱 빼고 카톡방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도대체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막 오지랖 높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급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혼자만의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명단은 없는데 주급을 만들어야 된다. 저희 신랑 친구들을 왜냐면 거기에 이제 토백이들이니까 근데 저희 신랑이 뭐 연락처를 준다거나 뭐 소개하거나 그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내 지인들한테 얘기하지 마.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야 어디야? 그럼 누구랑 밥 먹고 있어? 나도 밥 안 먹었는데 하고 가서 옆에 앉아서 껴서 먹다가 저희 신랑이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뭔가 이렇게 스모킹을 할 때 제가 얼른 앞에 앉아서 쫙 풀고 제품 넣고 전화번호 받고 그 다음날 쫓아가고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죠. 근데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일은 안 되는 거는 아니다. 내가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거다. 그 방법은 내가 계속 찾아가면 반드시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이게 사업으로 전향되기에는 그래서 소득이 크게 창출이 되려면 어쨌든 사업자들을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소비자를 만들거나 제품을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편했어요. 네. 왜냐하면 공신력 있는 자료, 뭐 영양제 가이드북 어디다가 내놔도 정말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전달하는 거는 거침이 없었어요. 팀을 만들고 저와 함께 평생 하는 파트너들은 처음에는 잘 만들어지지 않았죠. 왜 안 만들어졌을까 과거를 봤더니 저라도 그런 사람은 싫었을 것 같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너무 막 이렇게 열정만 뿜고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보다 자기 얘기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 또 알고 있는 거랑 현장에 나갔을 때랑은 안 되는 거죠. 제가 성격이 워낙 급하거든요. 현장의 경험이더라고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얘기를 들으면 그때뿐이고 그건 이론이에요. 근데 결국은 내가 현장에 가서 부딪혀야 내가 뭘 부족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고 또 갔다 와서 이 많은 것들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고 답은 그 현장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미팅을 갔을 때 내 미팅을 녹음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상대방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나랑 같이 팀이 만들어지지 않은지를 제가 고민하면서 제 미팅을 녹음을 해서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저라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같이 비즈니스는. 거절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언제 포기해야 돼요? 포기를 아예 안 해야 돼요? 어떻게 분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만의 규칙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성향이 괜찮고 인성이 좋아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의 이해를 못한다. 그럼 끝까지 가요. 그런데 이분의 성향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은 분에게는 이제 제가 그만하죠. 박정 여사님이랑
이렇게 뭐 어딜 많이 가잖아요. 얼마 전에도 베를린 갔다 왔고 같이 다니다 보면 뭔가 거절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식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못 들어온다. 혹은 뭐 이거 사야 되는데 안 판다. 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박정자 사장님은 절대 포기를 안 하세요. 네. 정말 이제 포기하실 때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가시지라고 네.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결국은 그것을 이렇게 쟁취해내는 모습을 제가 항상 옆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저분을 지금의 저 자리에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 아픈 소리 옆에서 저는 그러면 딴 데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타고난 리더는 네. 뭐 5%고 고난과 역경 안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 리더들이 한 10에서 15%고 나머지는 리더에 의해서 길러진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때로는 저런 사람들만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걸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 능력 안에는 성취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사람은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잖아요. 너무나 큰 목표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딱 한 발짝 가는 그 목표, 아주 작은 성취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 경험 안에서 자기의 어떤 성취감들을 느끼고 그 안에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면서 다음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놓고 어떻게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처음에 그 주급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 번도 주급을 놓치면 안 된다. 첫 주급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게 이제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떻게 늘어나는지 대충 기억나는 대로 좀 한 달 소득이 그래도 50만 원 정도씩은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 일을 한 지 한 2년 정도 안 됐을 때 네. 500만 원 정도. 뭐 지금은 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이제 받는 소득이 됐죠.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소득이 레버리지가 되는 거 그리고 권리소득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굉장한 많은 자유를 누리는 이런 많은 장점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 자신이 정말 너무 많이 변했고 성장했다라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또 어떤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 이 많은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거. 우리는 그냥 성장이라고 하면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이걸 성장이라고 알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근데 늙어가는 거. 네, 늙어가는 거. 근데 정말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0억이 있다가 50억이 공중분해되고 다시 이 회사로 일어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지금 뭐 자산이 몇십억 가지고 계실 테니까 다시 그게 다시 다 날아가도 복구하실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제가 지금은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고 배웠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모든 세상의 일은 사람하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다못해 제가 자영업을 해도 전 자신 있거든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저는 잘할 자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더 이렇게 나은 사람이 돼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행복해 보이시고 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얼굴에도 그렇게 보여지시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일상을 좀 공유해 주세요. 일상이요? 네. 그냥 자유롭죠.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 한번 다녀오시고 또 가고 싶다 해서 또 두 번째 다녀오시고 저는 제사한 날을 몰라요 시댁에. 한 번도 제사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우리 며느리 힘들까봐 또 바쁘니까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무슨 명절 때 놀러를 가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만두 만들 때도 저는 이렇게 식탁에 앉아 절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또 이제 저희 아이가 군대 가기 전에
아들 우리 군대 가면 엄마 너무 서운한데 어떤 선물 해줄까 그랬더니 아이가 유럽에 축구를 보러 가고 싶대요. 저희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저희 남편하고 이제 이태리, 유럽 이렇게 이제 여행하고 이제 남편하고 저희 아들하고 이제 둘만의 어떤 추억의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고 저희는 먼저 들어왔고 뭐 독일의 김민재 경기. 근데 이 경기가요 1인당 100만 원이래요. 한 사람이요? 네. 티켓 값이. 저희 아이도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 이렇게 한 달이 넘게 이렇게 뭔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경제적인 부분은 둘째로 치고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 자유롭죠. 자유스럽죠. 진짜 자유는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 선택의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거의 죄수인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지금 사장님께서는 예전에 과거에 네. 우리 김상용 사장님께서 잘 나가시던 시절에 네. 버시는 월 수익보다도 더 많이 벌고 계시잖아요. 네. 뭐가 바뀌었어요? 주도권이 저에게 있으니까 모든 결정권은 네. 저희 남편이 이제 농담 반 진담인지도 모르죠. 근데 회장님 뭔가 결제를 맡을 때는 회장님이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참 그 과거에 이제 저희 남편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있을 때도 그냥 괜히 그런 게 있어요. 그 여자들은 아이들한테 쓰는 돈은 그렇고 시댁에 쓰는 돈은 그런데 만약에 친정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누가 눈치를 주지는 않지만 그 말하지 못하는 떳떳함? 그게 혼자 스스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 신랑이 죄송합니다. 제가 뭘 어디다 쓰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저희 일이라는 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말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 좋아야 되고 다양한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선입견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그 질문이 가장 크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네.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주부였고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정말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안 갖추고 있는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저의 결과론적인 것만 본 분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만 하지 않냐 특별한 사람만 성공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사인을 하고 1년을 하고 2년을 했는데 별로 뭔가 이렇게 성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1년하고 2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는 거예요. 그냥 사인하고 내가 그냥 소비만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듣기만 했냐. 그 시간 안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고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행동을 했냐. 그 1년, 2년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일은 축적이 돼야 레버리지가 됩니다. 네. 이 축적이라는 건 시간에 관한 축적, 노력에 관한 축적, 당장 결과는 나오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내가 충실하게 축적을 시켰다라고 하면 저는 저희 파트너한테 오늘 내가 했던 행동은 3개월 후에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특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내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내 모습은 발전한 모습인데 네. 그 발전한 모습만 보고 당신이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 과거에 그분을 뵀으면 네. 똑같은 맞아요. 어쩌면 더 못한 네. 기준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치용 김고은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